자, 역대급 난이도의 변동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단연컨대 확정 짓는 분들, 추격하는 분들 다 털릴 겁니다. 비트코인 현재 하락 채널을 벗어난 뒤 단기적인 상승 채널을 그려주면서 생각한 것보다 추가적인 상승분을 그려주고 있죠. 하지만 6월 19일부터 올라왔던 하단 추세를 밟고 내려올 때도 한 차례의 패닉셀이 터졌으며 7월 28일 동안 우리가 보고 있던 하단 채널을 지키면서 상승하는 듯 보였지만 해당 구간을 이탈하면서 강렬한 패닉셀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해당 구간 또한 우리가 보고 있는 IFVG의 중단선과 64.5K 매물대 그리고 현재 버텨주고 있는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까지 이 구간을 통과했을 때 강한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을 것까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이 자리를 지켜준다 하더라도 맥스로 우리가 70K까지 강한 반등장을 만들기는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의 자리는 65.7K라는 강한 저항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상방으로서의 강한 출발의 상승장을 만들 수 없고 63.4K라는 변동 구간에서의 지지 구간을 받았기 때문에 저점을 다시 깬다는 강한 패닉장을 갱신하지도 못하는 자리입니다. 즉 지금의 자리는 단기적인 매매 구간을 이끌어갈 수는 있으나 굉장히 변동성이 클 수 있고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내가 스윙 매매를 할 자리와 구분을 해야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의 기준을 정할 수 있겠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우선 오늘 또 한번 변동에 대비할 단기적인 무빙과 우리가 봐야 될 전체적인 비트코인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제가 이전 영상 댓글을 보니 관점이 너무 달라진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까지 드리면서 오늘도 좋은 영상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3초면 되죠? 좋아요 한 번씩 구걸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재 차트는 64.5K 라는 주요 매물대 위에서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오늘은요 제 메인 관점과 단기 변동에 대응하는 관점을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제 메인 관점과 우리가 이 단기적인 변동에 대처해야 되는 기준을 헷갈려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다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 끝까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64.5K와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이 급상승하는 채널의 하단부 그리고 우리가 이전 상승으로 챙겼던 FVG가 한 번에 저점을 갱신하면서 만든 이 저항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3개의 겹저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지 구간으로서의 작용을 잃는다면 매도세가 크게 터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를 이탈했을 때의 문제점은 뭘까요? 일단 저는 숏에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정찰 정도 보내볼 예정인데요. 자, 여기에서 리스크는 아래쪽에 있는 63.8K입니다. 63.8K는 지금 청산이 꽤나 몰려있는 자리로서 이렇게 개미가 많다는 건 단기적으로 이곳에 반등을 일으키면서 다시 한번 위쪽에 있는 공동 고점 구간 이런 구간들을 노릴 수 있는 구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숏으로 이 자리에서 정찰 그리고 이 스윕이 성공을 시키는지 성공을 못 시키고 그대로 이탈을 이어가는지까지 볼 예정이지만 이런 구간은 실시간으로 대응이 돼야 되는 관점이기 때문에 해당 자리에서 숏은 리스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굳이 들어가려는 이유는 우리가 이전 장에서 봤듯 현재 64.5K가 어떤 매물대인지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된다. 64.5는요 우리가 상방을 갈 때 뭐 주요 매물대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어도 이전 더블 바텀 아래쪽으로 두 번의 꼭지를 만들면서 W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넥라인을 뚫었을 때 강한 상승이 한번 나오고요. 아래쪽에서 또 한 번 어깨, 그 다음 머리, 그 다음 또 어깨를 만들어주면서 우리 또 한 번의 고점이 나오죠. 역헤드앤 숄더의 넥라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점을 만들어주는 주요 단기 상승 구조의 주요 매물대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구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탈을 했을 때도 하방으로서의 어느 정도 역할은 할 것이다 라는 관점이고요. 인트로에서 설명드린 이러한 하단 자리 우리가 계속해서 상승을 추세로 가져가지만 하단을 이탈했을 때 강하게 매도세가 터졌던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런 곳에서 숏을 비중과 레버리지를 낮춰서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가져가 볼 수 있겠죠. 심지어 저는 동일하게 말씀드린 구간에서 채널 이탈 시부터 저점까지 완벽하게 가져가며 스윙 숏으로 이득을 한번 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사용해서 우리가 비중과 레버리지를 조정한다면 다음 롱이 오기 전까지의 좋은 수익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4.5K라는 주요 매물대가 지지 구간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래에서 올라왔을 때는 강렬한 저항 구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에 기대를 하기보다는 아래에서 먹고 올라온 단기적인 매매는 완익을 한 상태이고 이러한 이전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64.5K 부근에서 나가는 이러한 관점들은 공유를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번 단기 반등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사실상 이런 자리들은 여러분 찍어주고 제가 라이브로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유튜브로 말씀드리기보다는 보통 스터디룸에서 실시간 대응을 하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진입가 그리고 손절가와 목표가까지 모두 여러분들에게 투명하게 제 전략을 공유드리고 있으니 내가 실시간에 조금 약하다, 대응점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 같은 구간에서도 하방의 대응 혹은 상방에 들어가는 이런 단타 대응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쪽 링크를 통해서 스터디룸 신청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저도 무료로 리딩이 아닌 그저 제 관점을 공유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해체그레체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중요한 대목 때문에 보여드리는 건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요. 63.8K에 우리가 올라가더라도 바로 롱을 보기보다는 우리 정확히 큰 물량의 숏이 걸려 있어서 이 물량을 어떻게 소화해야 되는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런 실시간 댓글을 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구독은 눌러주셔야겠죠. 자, 그럼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추가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어제 이 자리에 숏 물량이 엄청 크게 걸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그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하방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상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자, 현재는요 64.5K의 지지 매물대를 챙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의 지지를 계속해서 받아주고 바른 장에 성공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전에 봤던 공통 구간, 우리 공통 고점이었던 EQH 여기까지의 유동성 회수가 가능한 상승 단기 구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댓글로 조금 전 보여드린 64.8까지는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 대해서 남겨드렸죠. 그 이유가 바로 요건데요. 여러분 요 자리가요 지금 살짝 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짝 의아하신 건 어제도 있었던 고래버리지의 숏인데 우리가 이 자리에 닿았음에도 지금 죽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 고배율 숏이 아직까지 살아있고요. 다만 어제보다 물량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즉 남아있는 숏 세력이 고배율 비중을 줄이고 증거금을 채워 넣었거나 고배율 물량을 털고 낮은 배율로 갈아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기사로도 해당 구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남은 이 고배율 숏의 청산가는 어디냐? 64,998달러입니다. 약 65K 부근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올려서 이 자리를 스킵하고 청산을 시켜버리고 갈 수 있는 이런 변동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자, 그럼 단기적인 구조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숏을 죽이고 공통 구간에 있는 고점까지 이전 자리의 고점을 죽이면서 유동성을 죽이고 내려올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추가적으로 고점을 가져가면서 최대 66까지의 고점 수입을 보고 내려올 것인가 이러한 상승, 단계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혹은 반대로 이 구간에 있는 숏 물량을 죽이고 그대로 반대로 터지면서 매도 물량을 터지면서 아래로 내리는 단기적인 구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이 구간에 있어서는 매매를 권장드리고 싶지 않다. 왜냐? 숏이 완벽히 죽지 않았고 이 숏을 죽이고 다시 한번 내려가서 유동성 수입을 할 수도 있고 이 숏을 죽인 상태에서 위로 올려서 얼마 나오지 않는 손익비를 죽이고 내릴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요 사이에 있는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우리가 시드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단타를 쳐야 된다. 저는 단타로 좀 승부를 보고 싶고 오늘 이 구간에 대비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아래쪽 링크를 통하셔서 제 단기 구조에 대해서 계속해서 브리핑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장기 관점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꼽을 주고 이렇게 비아냥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66에서 69라니 단톡방을 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리고 갑자기 관점이 바뀌면서 66.2까지 열어두고 다시 거기서 숏을 치자 이렇게 말하니까 당황스럽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짜시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 여러분 채널 상단을 올리기 전에 하단부로 계속해서 하락 채널을 그리면서 나아가고 있었죠. 사실 이 정도의 고점은 누구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여기서부터 롱을 탔고 여기에서 최대 익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채널 상단부를 위협하는 이런 움직임은 많이 나왔으나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으로서의 관점은 우리가 나갔다라고 할지언정 여전히 제 메인 관점은 아래쪽 7월에 시작하면서 상승의 출발 이후로 단 한 번도 먹지 않은 60일에서 60K의 유동성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저는 여전히 메인 관점
관점이 하방에 있으므로 단기적인 상승분에 대한 변동장은 리스크를 챙기면서 대비를 할 전략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 관점이 아예 나가는 건 어딜까요? 이 상승 그대로 70K까지 꽂아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는 정말 관점이 나가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계속 상승에 대한 대응 관점까지 드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70K까지의 관점이 가능한가?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66K라는 고점에 가도 여러분 다시 한번 숏을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 이전 장에서 여러분 상승을 찔러줄 때 여기 가격대가 얼마예요? 82, 적어도 72 이런 곳까지 갈 때 다 동일하게 받았던 지지 구간이 어딘지 아세요? 주봉이 65.7K입니다. 여러분 이 65.7K는요 우리가 지금 찔러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주봉에서 이 구간 위로 회복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위 70K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역대급 이런 장이 나올 수는 있으나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여기까지 양봉을 띄우려면 호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들어올 만한 호재가 있나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은 어떤가요? 제가 아까 인트로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아래 구간은요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종가를 여기서 마감한 게 다행이다라고 했죠. 왜냐면 이 구간을 이탈했을 때는 우리가 진짜 리스크가 크게 저점을 이탈했던 캔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준 것만으로 위도 찌를 수 있고 아래도 찌를 수 있는 장이다. 하지만 꼬리로 유동성을 먹고 올 수 있기 때문에 60에서 61K까지 대비를 하고 요런 자리의 유동성을 제거한다면 다시 한번 상승을 찔러주는 장을 기대하면서 65.7K의 주봉 회복까지 본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유동성을 먹지 않고 다시 올리는 장, 호재가 붙는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이란과 미국의 매크로 호재는 다시 되돌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64.5K 그리고 여러 가지 기준점과 청산 자리들을 보는 것이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단기의 최대 목표가를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65.7이니 당연히 66K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이 구간에 간다면 이 두 번 찔렀던 구간을 다시 한번 저항을 맞게 되면서 역헤드 숄더 패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가장 제 관점에서 최악의 상승분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기준점에 따라 의거한다면 단기적인 분량으로 충분히 리스크 관리하면서 롱 물량 당겨올 수 있기 때문에 포모를 느낄 만한 구간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상승이 가능할 것인가? 지지를 받고 위로 올라간다면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건 제 관점이 깨지는 관점이기 때문에 무력화 관점 정도로 보고 있지 저는 오히려 지금 올라간다면 다시 한번 숏을 봐야 되는 장이 정배지 않나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차트도 마찬가지였죠. 한 번에 고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아래에 있는 0.618에서 786 정도의 구간을 확인하고 되돌렸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구간은 저점에서부터 고점을 되돌린다라고 하더라도 어디까지 618 구간조차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정장과 다른 게 있다면 개미들을 많이 털었다라는 관점이 될 수 있겠지만 겨우 이거 털었다고 여기에서 올려주기에는 지금 굳이 비트코인을 올릴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영상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방을 가기 위해서는 64.5K의 지지가 필요하지만 현재 64.8K에 있는 엄청난 고배율 숏을 완벽히 정리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고 다시 내려오고 올리는 혹은 이런 EQH 동일 고점 자리의 유동성을 노리는 이런 반등 가능성까지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의 단기적인 상방 시나리오는 청산 물량 제거 전까지는 추천드리지 않고 싶다. 그리고 하방으로는 64.5와 단기적인 채널의 하단부를 이탈하고 IFVG 구간의 중단선을 이탈하면서 내려오는 경우 저 같으면 숏을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정찰병 정도만 넣을 거고 리스크가 있다라고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63.8에서 이런 구간의 청산 구간의 단기 반등으로 지켜주면서 또 한 번 동일 고점을 노리는 이런 어이없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꼭 필요하시고 해당 구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모두 스터디룸을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 관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기적인 구간에서 구간을 볼 뿐이지 아래쪽에 있는 60에서 61K에 있는 아래쪽 하방 구간을 여전히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 현재 65.7K를 주봉으로 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70K를 직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66K를 지지 돌파해서 갈 시에는 깔끔하게 제 관점 폐기에 대해서 인정을 드릴 테니 제가 빡빡 우기는 게 아니라 지금 장세에 맞게 움직인다라고 정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근거로서 미수렴된 하반 유동성과 되돌림 비율 등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께 계속 주기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결국 많은 분들의 기준이 다르고 사람은 저마다의 기준으로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관점들이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전체
전달이 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중에서는 저를 응원해주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보시면 10번 중 7번 이상의 수익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런 분들로 인해서 제가 힘을 받겠죠. 자, 그러니 오늘 영상도 기준이 없으셨던 분들에게는 기준점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제와 같이 많은 응원의 댓글 혹은 여러분들의 질문사항 정리해주시면 친절히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속 브리핑은 계속해서 스터디룸 이어갈 테니 구독자 여러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더위 피하시고 물 많이 드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연이었습니다.